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시장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한 전문 분석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 시장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속을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세상은 온갖 위기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핵심 질문이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을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힘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쪽에는 실적이라는 정말 멈출 수 없는 강력한 엔진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지정학적 불안감이라는 꼼짝도 안 하는 브레이크가 있는 거죠. 이 둘이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장의 이 놀라운 역설에 대해서 말이죠. 아니 이렇게 실적이 좋다는데 왜 주식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아닌 걸까요? 다 같이 올라가야 정상 아닌가요?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쪼개져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대기업 위주인 코스피는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바로 디커플링, 그러니까 따로 노는 현상인데 시장의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 엄청난 엔진의 정체가 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메가 서프라이즈라고 불리는 이 녀석입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57조 2천억 원. 이게 뭐냐면요. 삼성전자의 딱 한 분기, 1분기 영업이익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걸 그냥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어요. 메가 서프라이즈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되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그냥 삼성전자가 돈 많이 벌었네.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AI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시장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증거 같은 거죠. 분석가는 이런 상황을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스프링 보드 효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외부의 온갖 걱정거리들 때문에 억지로 눌려있지만 그 문제들만 싹 사라지면 마치 스프링보드에서 점프하듯이 그 잠재력이 폭발할 거라는 거죠.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석이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이게 또 재밌어요. 각국 정부들이 빚이 많으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복제할 수 없는 희소자산으로 몰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그리고 전통의 강자, 금, 또 디지털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이죠. 자, 지금까지는 시장의 밝은 면, 바로 이 엔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이제 동전의 뒷면을 볼 차례입니다. 시장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지정학적 핸드브레이크는 과연 뭘까요? 시장을 짓누르는 걱정거리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불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죠. 여기에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문제, 인플레이션 공포까지 말 그대로 거대한 걱정의 벽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이 수많은 리스크 중에서 분석가가 이게 가장 위험하다, 이게 진짜 뇌관이다 라고 콕 집어서 지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 해협이 막히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리스크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엔진과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진짜 선수들, 그러니까 전문 트레이더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들의 플레이북을 살짝 엿보도록 하죠.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게 트레이더 유형별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이러다 반도체 주식 나만 못 사는 거 아냐 하는 업사이드 리스크를 제일 무서워해요. 그런데 선물 트레이더들은 정반대죠. 갑자기 나쁜 뉴스 터져서 시장이 폭락할까 봐, 즉 테일 리스크를 걱정하고요. 옵션 트레이더들은 오히려 좋아, 변동성이 크니 한 방을 노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관점이 다르죠? 방금 테일 리스크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통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저쪽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은 진짜 낮은데 만약 한번 터지면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눈 떴는데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뉴스 헤드라인 하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험, 바로 그게 테일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엔진과 브레이크, 이 거대한 두 힘의 싸움, 과연 분석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마지막 결론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분석가는 지금 시장을 딱 이 한 문장으로 정해야 합니다. 펀더멘털이라는 엔진과 매크로라는 브레이크가 한 차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데 동시에 브레이크도 꽉 밟고 있는 그런 자동차.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판단이 나옵니다. 분석가는 시장을 짓누르던 그 브레이크, 즉 지정학적 공포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겁니다. 공포가 정점을 찍고 이제는 서서히 그 힘이 빠질 거라는 예측이죠. 그렇다면 결론은 아주 명확해지죠. 이 줄다리기의 승자는 결국 엔진이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공포가 시장을 짓눌러도 숫자로 증명되는 이 압도적인 실적의 힘을 결국에는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에 따라 분석가는 아주 명쾌한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잔잔한 파도 같은 중소형주 노이즈는 그냥 무시해라. 둘째, 여러 군데 분산 투자하지 말고 소수의 핵심 리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와 그 대장주의 부품을 대는 핵심 협력사들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일상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고 기댈 수 있는 건 결국 숫자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적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